네, 3교시가 되었습니다. 3교시도 참 중요한 부분을 좀 또 다루려고 그래요. 연구 동향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 일단 조부모와 손자녀 관계예요. 여기도 좀 확인할 내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살펴보죠. 현대 사회에서 조부모는요, 역할 없는 역할의 대표적 사례로 여겨집니다. 또 가족 구조와 핵가족화됨에 따라서 손자녀의 삶에서 조부모의 영향력이 크게 이제 감소하였기 때문이죠. 조부모가 손자녀의 삶에 실제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이 많지 않고 조부모 역할에 대한 문화적 기대나 규범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는 거죠.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조부모의 역할이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요. 이게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라고 그래요. 일단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인해서 세대 수가 증가하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저출산 현상으로 각 세대 내 구성원 수가 줄어드는 수직적 가족 구조의 출현과 함께 더불어서 여러 세대가 함께 살아가는 가족 생활 단계가 길어짐에 따라서 조부모와 손자녀의 관계가 중요하다 하는 그런 내용이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과 제가 고민이 될 부분인데,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뭐냐, 기혼 여성들이 노동시장의 참여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유아를 돌봄을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기관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 돌봄이 여전히 선호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조부모가 손자녀 양육을 지원하거나 직접 양육을 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이혼율의 증가도 한몫을 하죠. 그래서 가족 불안정성이 증가하면서 조부모와 손자녀만으로 이루어지는 조손 가족이 증가하면서 지금 통계에 잡히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조부모의 역할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거예요. 조부모 역할의 중요성이 커진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수명 연장 및 베이비 부모 세대죠. 이런 베이비 부모 세대가 노년기의 진입과 함께 건강하고 자원 있는 조부모 집단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역할의 부담으로부터 어느 정도 해방이 된 조부모들은 적극적으로 손자녀의 삶에 개입을 하고 의미 있는 조손관계 형성을 하려는 의지가 강하게 이렇게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연구 자료를 좀 보면요, 노인 실태 조사 자료를 분석한 홍승우 님과 최희영 님이 2012년에 연구를 했어요. 그 연구 논문에 보면 32.3%의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거든요. 또 조부모 세대는 부모 세대보다 가처분 소득 중 소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특히 가족과 함께하는 소비에 적극적이어서 손자녀에게 현금이나 현물을 특별한 날을 위한 선물로 제공하기도 한다. 이런 이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연구할 내용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저는 소개를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함께 보셔야 할 거면 조부모 역할의 의미와 유형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부모는 손자녀에게 여러 긍정적인 기능과 또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할아버지 할머니는 훈육자로 역할도 하지만 전통과 문화의 전승자로 역할도 하고 친구 같은 역할도 하고 때로는 경제적 지원하는 후원자 역할도 하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인 양육에 관여하는 대리 부모로서 역할을 하는 등 지금 현재 조부모 역할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다음에 세대 간의 연속감과 안정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손자의 정체감 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조부모와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은요, 손자녀가 노인이나 노화 현상에 대하여
긍정적 태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조부모에게 손자녀는 삶의 영속성의 상징이자 즐거움과 함께 다양한 삶의 가치를 제공해주는 그런 존재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해서 동시에 자신이 늙어버렸던 사실을 깨닫게 되면 양가적 감정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조부모 역할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부담감을 느끼는 그런 이제 어르신들도 있다는 거죠. 손자녀 탄생은 또한 조부모와 성인 자녀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자녀 출산을 하면서 성인 자녀가 노부모에 대한 이해가 커지고 부모 자녀 관계가 긍정적으로 변하기도 하고, 반대로 손자녀 양육 방법이나 교육관에서 차이 등으로 인해서 부모님과 자식 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대 사회에서 노인들이 지니는 이 조부모의 역할,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의미를 지원 교환과 양육 조부모 관여하는 정도라는 두 차원의 방향으로 거리 두기형 또는 수동형, 적극적인 유동형, 이렇게 세 가지 범주로 분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원 교환 정도에 따라서 양육에 관한 정도를 바탕으로 분류를 하는데, 거리두기형, 수동형, 적극적 유형, 밀착형, 공식형, 소극형, 이렇게 나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리두기형과 수동형은요, 지원 교환과 양육에서의 관여 두 차원 모두 낮은 유형들인데, 그 중에서 거리두기 유형은 최소한의 연락만 하는 매우 좀 거리가 먼 관계 유형이고요. 홍승호와 최혜경님이 연구한 논문을 한번 보면요, 한국의 조부모 역할 유형을 군집 분석을 통해서 탐색한 밀착형, 공식형, 소극형 세 개의 군집을 확인해서 연구를 했거든요. 가장 많은 조부모가 61.8% 공식형에 속한다고 그래요. 손자녀의 양육에 관여하거나 자주 만나지는 않지만 조부모로서의 용돈을 주거나 선물들을 제공함으로써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유형이에요. 22% 정도의 조부모가 손자녀 양육에 깊이 관여하면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밀착형도 있어요. 또 소극형은요, 손자녀와 자주 만나 함께 보내는 시간은 많지만 아이의 양육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아닌 그런 타입이에요. 그래서 공식형 조부모들이 다른 유형의 조부모보다 연령이 높고 혼자 사는 사람이 많았고 손자녀의 연령도 높은 것으로 이렇게 조사됐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조부모 실제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가는 점에서는 개인차가 있겠죠. 그러나 이제 우선 성별 연령에 따른 차이가 커서 부모 대신 손자녀를 보살피고 돌보는 양육자 역할을 담당하는 주로 조모들, 할머니들이죠. 뮬러라는 학자는요, 이분이 2002년도 연구 논문에 따르면 나이가 젊은 조부모일수록 손자녀와 즐거움, 재미 등을 추구하는 그런 활동을 공유한다라고 그렇게 밝혔고요. 동시에 아예 먼 거리를 유지하는 유형도 젊은 조부모들에게서 더 빈번하게 관찰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편 손자녀가 성장하면서 어릴 때보다 조부모의 접촉 빈도가 감소하면서 유대감도 감소하는 것으로 이렇게 일반적인 그런 내용으로 밝혀졌죠. 한편 이제 부모를 대신해서 손자녀를 전담해 키우는 조손가족 조부모들은요, 서양이나 동양이나 특히 한국 사회에서 최근에 이 비중이 커지고 있다. 조손가족은 자녀가 결혼에 성공하지 못하고 해체된다든지 여기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등 이유로 인해서 손자녀 양육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그 가구 형태를 우리가 조손가족이라 그러거든요. 조손가정의 조부모들은 이 아이들을 돌보면서 양육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우울감을 느끼기도 하고 건강에도 적신호가 온다. 송유미 이선자라고 하는 분이 2011년 연구 논문에도 있고요. 후속 연구인 이윤정 선생님의 연구에도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어린 자녀를 돕는다는 자부심과 같은 긍정적인 측면의 경험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그걸 높이 평가하는 한경의 주지연 이정화의 논문 2008년도 판에도 이런 내용이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세밀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조부모와 손자녀의 관계인데 질이 어떠한가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조부모와 손자녀 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많이 부족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선행 연구에 보면 조부모와 손자녀 간의 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그럼 이게 이제 여러분이 연구할 그 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조부모가 손자녀 간의 접촉이 유대 강화를 한다는 연구와 접촉 빈도 관계질 사이에서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연구도 이제 공존을 한다는 거. 이게 2014년도 연구 논문이거든요. 그럼 사회 변화와 함께 전화나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한 접촉이 대면 접촉만큼이나 조부모와 손자녀 세대 간의 유대감 형성에 중요하게 작동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거죠. 이런 접촉은요, 가족의 그 예나 의무적인 행사를 통한 접촉보다는 자발성이 강하다 이렇게 분석을 하죠. 조부모와 손자녀 간의 가치나 태도가 유사할수록 관계의 질이 높고 흥미를 공유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조부모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조손 간의 유대가 강하고요. 애정적 관계를 맺는다는 연구 결과들이 이제 종종 이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한편 부모의 이혼이나 죽음과 같은 가족 위기가 조부모의 개입의 기회를 증가시키고 있다 하는 그런 이제 2008년도 논문도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조부모와의 연대 강화를 하는 그런 기회로 제공되기도 한다 이렇게 보고요. 이때에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정서적 물리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가족 내 위기를 둘러싼 부정적 변화와 충격을 완화하는 역할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한다는 거죠. 한편 조부모와 부모 간의 관계 악화가 조손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연구 논문이 있어요. 또 손자녀들은 자신의 부모와 조부모 사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각하면 할수록 조부모와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죠. 청소년기에도 조부모의 유대 관계에서 부모의 영향력이 지속되어서 세대 간 매개자로도 부모의 역할이 여전히 유의함을 보여준다 하는 그런 박경란 씨의 연구 논문도 있어요. 좀 시사성이 좀 얘기를 하자면요. 요즘에 뭐 미스터 트롯이라는 그런 프로그램 아주 인기가 있잖아요. 거기에 나온 탑 세븐 7명의 그 가수들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조선 가족이 있잖아요. 그분들의 인터뷰 기사를 한번 보세요. 그럼 그 기사를 보면 이런 연구 논문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흥미있는 주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저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정동원이라고 하는 그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가는 그런 친구 참 예쁘죠. 그럼 김호중 씨라고 하는 성악을 전공하고 정말 대단한 가수인데 이 가요계에 와서 또 트로트 분야에서 정말 우리에게 뭐랄까요 기쁨도 주고 정말 극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뭔가를 희열을 주는 그런 분인데 이런 분들의 내면을 보면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지 않은가. 그냥 우리가 흘러가는 그런 시각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학문적으로도 여러 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조금 더 이제 이 부분을 좀 시사적인 얘기를 하면요. 이정화 선생님과 한경애 교수님이 농촌의 조선 가족을 조부모와 부모, 부모와 손자녀, 조부모와 손자녀 관계의 질에 따라서 유형화를 하는 연구 논문이 있어요. 그 연구 논문을 보면요. 정말 여러 가지를 시사하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 유형화된 결과를 보면요. 조부모와 손자녀 부모의 관계, 손자와 부모의 손자녀 관계, 조부모와 손자녀의 관계 이런 것들 모두가 좋은 경우에 해당하는 유형에는요. 사례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약 48%, 46% 정도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제 본 거죠. 그래서 요런 이제 사례도 한번 여러분이 많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 겁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참 좋겠어요. 한 10분 정도 더 제가 강의를 진행하는데 노년기 형제관계입니다. 일단 노년기 형제관계를 독특성인데요. 수면 연장으로 인해서 노년기가 길어지면서 노년기 형제관계가 과거보다 아주 중요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관계는 성장하면서 지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거리가 이제 커지게 되는 경향이 있어서 배우자나 자녀 관계에 비해 중요도가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러나 젊은 시절에는 각자 가족을 형성하여 자녀들을 키우고 사느라고 바빠서 형제 간의 연락조차 제대로 못하고 사는 경우가 적지 않겠죠. 그러나 이제 노년기 사회 관계에 연구를 하는 이런 자료들을 보면요. 나이가 들면서 형제를 다시 찾게 되는 시간적 여유가 생기고 심리적 필요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죠. 나이가 들수록 형제가 사망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초고령기에는요. 생존 형제의 숫자가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수면 연장으로 80대에도 생존 형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지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 언론 보고 같은 사람 2004년 연구 논문에 보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약 80% 노인이 적어도 한 명의 형제 자매가 생존하고 있고요. 일반적 1년에 한 번 정도 만나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됐어요. 약 33% 정도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잦은 접촉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죠. 저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저희 형제들도 전에는 이제 그렇게 자주 만나지 않던 것이 이제는 자꾸 형제들을 생각하게 되고 또 제가 주선에 대해서 어떤 모임도 만들고 또 어머님이 생존해 계시니까 그 어머님을 위해서 형제들끼리 조금씩 돈도 모으고 그럼 연락도 하고 또 기회가 되면 모은 돈으로 가지고 식사도 하고 또 가족들끼리 모이고 이런 이제 모임을 갖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처가 쪽에도 그렇게 하고 저희 형제 쪽에도 그렇게 하는 편이에요. 2017년도요. 노인 실태 조사 그 결과를 보면요. 65세 이상 노인의 그 84.7%가 형제 자매가 생존하고 있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62.9% 노인이 한 달에 한 번 이상 형제 자매와 연락을 주고 받는 것으로 그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매주 한 번 정도 잦은 연락과 더불어서 왕래를 한다 하는 응답도 21.8%가 됐어요. 이런 자료들을 보면 나이가 들면서 젊은 시절에 소원했던 형제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노력하는 경향이 있고요. 특히 노년기가 되면서 그 전의 갈등을 용서하면서 화해하고 과거의 유대를 새롭게 다시 연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죠. 그래서인지 중년기보다 노년기의 형제 간의 접촉 빈도가 유대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부모님의 사망이 중노년기 형제관계를 소중히 여기도록 하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로 작용한다는 그런 이제 자료도 있어요. 형제 자매의 죽음이 노년기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하는 그런 이제 연구 논문도 있습니다. 형제 관계가 노년기에 삶에 미치는 영향으로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데이터가 여러분이 선행 연구를 하면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혼과 재혼과 같은 결혼 불안정성의 증가 및 비혼, 무자녀 가족의 증가와 같은 최근의 인과적 변화로 노년기의 사회적 지원망으로서의 형제 관계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형제 관계에서 독특성에 대한 거거든요. 형제 관계를 보면 다른 가족 관계나 사회적 관계에 비해서 몇 가지 독특한 점이 있는데 우선 어느 누구보다도 공유한 시간이 길고 함께 자라면서 어릴 적 경험과 기억을 공유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학자의 논문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부모 자녀 관계에 비해서 비교적 평등적인 관계죠. 그래서 성인 자녀가
노부모를 돌봐야 한다는 규범이 강한 것에 비하면 성인이 된 이후에는 형제 관계에 대한 의무나 규범적 기대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선택적이고 자발적 성격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그런 얘기고요. 많은 기억을 공유하고 있죠. 그러니까 유대감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고 그에 못지않게 부정적인 측면은 갈등이 존재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 형제간은요, 기본적으로 부모의 사랑이나 가족 내 한정된 자원을 두고 경쟁하는 관계라는 측면에서 형제 관계에 대한 연구는 형제 간 경쟁에 초점을 맞춰주는 그런 이제 연구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연구 논문은 아무나 많은 업적을 남기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중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이런 이제 관계 동학의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CLU 같은 사람은요, 응답자의 90%가요. 사람들이 노년기에 형제간에 싸우거나 경쟁하거나 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응답을 하면서 긍정적인 관계를 가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중노년기 형제는요, 설령 잦은 접촉을 하지 않는 경우라도 관계 유지를 아주 소중히 여긴다는 그런 이제 연구 자료도 있어요. 올드 같은 분은요, 노년기 형제 관계를 유형화를 했거든요. 매우 그 친밀한 관계 또는 이제 우호적인 관계, 그 다음에요, 충성스러운 관계 이 유형을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정적 유형으로 무관심 유형과 적대적 유형도 발견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 우리 함께 보면서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부모의 관계가 나쁘면 형제 자매 간의 정서적 지지의 수준이 높다는 결과가 나타나서 이를 이제 보상 기제라는 측면을 설명하고 있고요. 한편 세대 간의 지원 수준이 높으면 형제 자매 간에도 지원 수준이 높은 경우가 나타나는데 이를 강화 기제로 설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보상 기제, 강화 기제 이런 말도 여러분이 좀 이렇게 자세히 알아두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노년기의 형제 관계에서 사회적 지원망으로서 형제 관계를 살펴보고 이 시간 좀 마치려고 그래요. 일단 노년기에는요, 형제는요, 중요한 사회적 지원망으로서의 기능을 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도움이 필요할 때 노인이 가장 먼저 연락을 하는 사람은 배우자와 자녀이고요. 돌봄의 주된 제공자는 형제 자매인 경우는 상대적으로 드물죠. 그러나 대부분의 노인이 이러한 일차적 지원이 가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제 자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으로 그렇게 연구 논문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형제 자매는 잠재적 자원이면서 실제적 도움을 제공하기보다는 안정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도 거의 80대 후반이 돼 가시는데 70대인 막내 여동생하고 아주 그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도 1년에 한두 번씩 왕래를 하고 자주 전화를 하고 이러시면서 서로 우애를 다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 외가 쪽에 큰 이제 외삼촌께 돌아가시면서도 그렇게 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올 작년이죠. 작년에 돌아가신 제가 한번 그 장례식에 참여해서 얼굴을 배웠고 인사를 했는데 인사한 지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셔서 제가 장례를 치른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또 여기서 이제 형제 관계에서 얼마나 관계를 유지하는 개인차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언급한 규범의 구속력은 강하지는 않지만 자발적인 선택의 측면이 크다는 점에서 형제 관계는 협상과 조정의 여지가 있다 이런 것이고요. 젠더에 따른 차이는 있어도 일반적으로 자매 간 관계가 가장 친밀한 경향을 보이고요. 남성 노인은 여자 형제에 더 가깝게 느낀다는 그런 이제 그 연구 결과도 있어요. 접촉 빈도에서 보면요. 형제 간 유대감이 높고요. 비혼자 또는 무자녀 노인들에게는 형제 관계가 상대적으로 아주 중요한 것으로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타나 있습니다. 형제 자매는 다른 어느 가족원보다 연령대가 비슷하기 때문에 노년기 함께 생존을 하면 서로 돕는 노년을 맞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고요. 소위
국이 식지 않는다라는 표현까지 가까운 거리에 살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형제자매가 주변에 있을 수 있다면 외롭지 않은 노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가 하면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 현상이 지속된다면 형제자매 관계망이 크게 그 자체가 축소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한국의 1차 베이비붐의 경우 평균 5명 내의 형제를 가진 반면 그들의 자녀는 평균 1.9명으로 베이비 부모의 자녀 세대는 형제 네트워크가 축소가 이미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와 함께 이혼, 재혼 전에 등가등을 해서 형제 관계 자체가 복잡해지고 양가적이면서 조정돼야 할 필요성이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한번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아주 세밀하게 본다고 하면 실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좀 사례가 하나 있어 이거 소개하고 이게 이제 매일경제신문에 났던 얘기인데요. 이웃에 사는 여동생의 보살핌에 97세 할아버지가 행복하게 노후를 보내고 있다는 글이 실렸어요. 곡성군 이제 전라남도죠. 곡성군 봉현 마을에 공할머니라고 하시는 분인데 100세예요. 근데 형제들이 모두 90살이 넘도록 장수하고 있어서 할머니가 90이 넘는 어린 동생들이 집을 찾아다니면서 건강을 염려해주고 더 격려해주는 그런 이제 사례도 있고요. 경남 우령군 지정면에서 만난 이기룡 할아버지라는 97세예요. 그런데 여동생이 손이 오빠를 보살펴주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기룡 할아버지는요, 자식들이 모두 도해지로 떠나 나름대로 자리를 잡고 살고 있지만 고향이 좋기 때문에 그냥 혼자 살고 있다고 하셨는데 혼자 살고 계신데도 집안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차련새도 반듯하신 분이고요. 인지 능력도 완벽하고 건강 상태도 양호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이제 집들을 이제 우리가 방문해 보고 조사팀 집을 찾아갔을 때 할아버지는 혼자 식사를 하고 계셨는데 여러 가지 맛깔스러운 반찬이 예쁜 글에 담겨 있었고 식후 과일까지 챙겨 드시는 이런 식사를 즐기고 있었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시간이 있었으면 사례를 좀 더 소개시키겠는데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이 부분에서 배울 점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사회적 노화현상 중노년기 세대관계, 친족관계 이 관계를 3교시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시간에 또 그 다음 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뵙기로 하고요. 여러분의 건강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